그다음에 그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6일 날 이집트에서 국제 회의가 열리고 있고 여기 제가 알기로 환경부 장관님이랑 나경원 전 의원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회의인지 아시죠? 무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겁니다. 198개 국가가 참여를 한다는데 우리나라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몇인지 아세요? 그냥 대충 저도 뭐 이런 거 숫자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 세계 10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 이 국제 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이제 게 주제인데요. 10월 26일 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여기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추진 전략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4대 전략의 첫 번째 사업이 가장 중요한 세부 사업이죠.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장관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 원전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원전 확대 기조를 너무나 당당하게 저는 밀고 나가시는데 이 원전이 그 EU의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그 방향이 최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건들이 있어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전 이거 있습니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있습니까? 24개나 되는 원전에 폐기물 처분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완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핀란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린 텍소노미에 이 원전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님 너무나 경제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리백 이런 얘기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EU가 이제 그 탄소 국경세 적용하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곧바로 이제 전면화할 거고 미국도 적용한다 그랬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철강 그 제품의 44%가 유럽에 수출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 EU가 우리나라의 이런 식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로 생산된 한국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너무나 저는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님은 모르실 수 있다고 봐요. 전문가 아니시니까. 근데 장관님은 저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은 이런 방향, 이게 세계적인 역행하고 있는 걸 어떻게 그냥 방치하시고 여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에너지를 원전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전 32%로 늘렸고요. 넓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줄였습니다. 8.7%를 줄였어요. 목표는 줄였지만은 지금에 비해서 3배를 늘리는 거고 NDC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사실은 그게 탑다운으로 이렇게 정해졌고 하면요.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침으로 가면요. 우리 수출 막힙니다.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 막히고 지금 우리나라 5대 기업이 쓰는 전력량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전체 발전량이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한테 기다려도 안 해주면 해외로 다 기업들 나갑니다. 해외로 기업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어디에 계속 일을 합니까? 이러면 이게 총체적인 더군다나 공급망 체인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단순히 한두 개 고대 기업 하나만 아리백이 하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모든 업체들이 다 이 온실가스 감축에 응당한 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지만 사준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전을 우리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저는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원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님은 당연하지만
전문가이신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사실상 같이 동의하면서 정책을 피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예결산제도 올해 시행이 되는데요. 이 제도 결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한번 예를 들면은 감축하고 있는 기업만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제도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 전체 사업 꼭지 전체를 보고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어떤 건 적게 하는지 이런 걸 평가하라고 이 제도를 사실 도입한 건데, 감축이 예상되는 예정된 기업들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면 그 성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제도의 도입 취지하고 완전히 저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시운용만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전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행히 올해 처음 도입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정착 전이니까요. 장관님이 좀 관심 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